안녕하세요. 유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과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실손보험금이 과거에는 지급이 됐는데 이러한 실손보험금의 지급을 안 하게끔 보험회사 손을 들어준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대법원도 이 고등 판결의 결론을 이제 인정을 해서 이거를 근거로 지금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이슈가 되는 판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정말 이게 모든 백내장 수술에 이 판례를 적용해서 실손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게 이제 법원의 태도에 부합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백내장 수술에 이제 실손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실손보험 계약 체결이 중요해요. 그거는 뭐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게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실손보험 계약 체결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실손보험인 경우에만 요 사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만 이제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보험이고요. 그 이후에 실손보험을 체결하신 분들은 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월 1일 날 이 보험 약관을 개정해서 더 이상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체결하신 그 실손보험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내장 수술의 그 수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는 시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시술이 있는데, 이 단초점 렌즈는 이제 급여 항복, 즉 이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실손하고는 관련이 없고,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거는 이제 다초점 렌즈입니다. 다초점 렌즈 시술을 하시는 경우,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실손보험을 체결하신 분이 다초점 렌즈 시술을 하는 경우에 이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다초점 렌즈를 많이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실손보험금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시술을 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만약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환자라면 다초점 렌즈를 좀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금이 굉장히 지출이 확대되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관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돼서 모든 백내장 수술에 실손보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원고는 환자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원고는 2012년 4월경에 이제 보험회사하고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실손보험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의 대상이 됐었고요. 이 원고가 이제 2019년 8월경에 이제 서울 소재 안과의원에서 다초점 렌즈 삽입 백내장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이제 실손보험금, 이제 뭐 입원 치료비, 그다음에 뭐 통원 치료비 같은 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원고가 받은 치료가 질병에 의한 입원 치료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즉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받은 치료가 질병에 의한 입원 치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이 이게 질병에 의한 치료인가,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됐고, 두 번째는 원고가 받은 치료가 이제 입원 치료인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쟁점, 이게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이 질병인지 여부는 법원에서는 이건 질병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백내장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다시피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눈이 침침해지는 뭐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사람들마다 어떤 뭐 발생경이라든지 이게 각양각색이고,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이제 질병임이 확인될 수 있는 일반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 없이 법원에서도 이 백내장 수술은 질병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쟁점이 됐던 건 이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약간의 시력의 교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내장의 치료뿐만 아니라 시력을 좀 향상시키는, 그래서 이제 다초점 렌즈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보험사에서는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 다초점 렌즈 시술은 시력 교정술이다, 뭐 이런
측에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안과에서는 다초전 렌즈를 권유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력 교정술에 있는 거는 사실 실손보험의 지급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쨌든 이거의 주 기능, 다초전 렌즈 시술의 주 기능은 백내장을 치료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병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판단한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원고가 받은 치료가 입원 치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원고를 시술한 병원은 좀 특이한 병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안과 병원에서는 이게 입원실, 그다음에 입원 회복실을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원고가 받은 그 병원에서는 그런 구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원고가 받은 병원에서는 실제로 원고가 입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좀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실제로 받은 치료가 입원 치료인지가 좀 불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원고가 받은 시술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고의 그 고등법원 판단이 옳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입원 치료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례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원고가 받은 치료가 입원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담당 의사가 이 시술을 통해서 원고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원고가 병원에서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의사의 관리와 진료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소 6시간. 이거는 이제 뭔가 입원의 판단의 기준을 최소 6시간 동안은 병원에 머물렀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지침 여기에 입원에 대한 정의에 거기서 좀 차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원고가 6시간 이상 입원실 머무르거나 그다음에 처치 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치료를 받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원고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 내용과 경위, 그리고 원고 행동 등에 종합해서 볼 때 원고에 받은 치료가 실질이 이제 입원 치료에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원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고가 받은 병원은 치료실만 있고 이제 입원실이 따로 구비가 안 돼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입원실을 구비하려면 요거를 또 뭔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거기에다가. 근데 이 해당 병원은 그런 신고 내역이 전혀 없이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해당 병원이 그런 걸 구비하지 않고 실제로 또 원고가 입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실제로 언제 입시를 했고 언제 퇴원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법원에서는 입원 치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도 마찬가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을 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은 이 백내장 수술, 특히 다초전 렌즈 삽입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니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초전 렌즈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술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이 특이하게 이 원고의 경우에는, 이 원고가 받은 수술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즉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거예요. 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이란 건 뭐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 즉 원고가 받은 치료가 입원 치료인지 여부는 고등법원 판례가 사실관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판결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나 이런 걸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결론만 봤을 때는 이게 더 이상 법원에서도 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험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도 최소한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입원을 치료를 받고 그 6시간 동안 꾸준한 관리를 받은 그런 거를 이제 병원에서는 근거를 남겨야겠죠. 실제로 입시 시간이 언제인지, 퇴원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또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면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면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건 입원 치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판례 결론만 가지고 이제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관해서 뭐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내가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싶다,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런 요건을 잘 갖추셔서 병원도 환자도 이 법원의 그런 취지를 잘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한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